40년 전 파리의 첫눈 아래서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이 노래가 들리면 내가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는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딸의 약혼자가 그를 꼭 닮아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운명이란 말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그리고 끝내 잊히지 못한 한 옛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누르셨나요? 안 누르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저는 클레르입니다. 나이 65, 은퇴한 미술교수죠. 오늘은 딸 마리가 약혼자를 데려온다고 했습니다. 수십 년간 그린 그림들 사이에서 차분히 기다리고 있었죠.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마리의 환한 미소가 보였습니다. 어머니, 다비드예요. 제 약혼자. 마리 뒤에 서 있던 젊은 남자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눈매, 그 미소. 40년 전 파리에서 만났던 그 사람. 진우와 똑같았습니다. 손이 떨려 문틀을 꼭 잡았죠.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마리에게 많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다비드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습니다. 프랑스어를 말하고 있지만 억양에 어딘가 익숙한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진우의 서툴던 프랑스어가 떠올랐어요. 티 없이 맑던 그 미소도. 들어오렴. 저녁 준비해뒀단다. 거실로 안내하며 다비드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키는 진우보다 조금 크지만 걸음걸이와 고개를 살짝 숙이는 습관까지 닮았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혹시 내 기억이 왜곡된 걸까? 40년이란 세월은 기억을 흐릿하게 만들기도 하니까요. 식탁에 앉아 와인을 따르는 동안 마리가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다비드 씨 아버지가 예전에 파리에서 유학하셨대요. 건축을 공부하셨대요. 와인잔이 내 손에서 미끄러져 테이블에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깨지진 않았지만 붉은 와인이 하얀 식탁보를 물들였죠. 마리가 놀라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머니? 미안하구나. 손이 미끄러졌어. 다비드가 침착하게 도와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진우와 똑같았어요. 조심스럽고 세심한. 식사를 하는 내내 혼란스러웠습니다. 내 그림 속 남자가 눈앞에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다비드가 현관에서 작별 인사를 할 때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혹시 내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니? 다비드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진우입니다. 한국에서 오신 건축가셨죠.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4월에 파리, 첫눈이 내리던 그날, 모델이 필요하다며 그를 붙잡았던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어요. 1983년 4월, 파리의 봄은 유독 추웠습니다. 제가 미술학교 교수 조교로 일하던 때였죠. 그날은 미술 학생들에게 인체 드로잉을 가르치는 수업이 있었는데 모델이 갑자기 취소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급히 대체 모델을 찾아 학교 근처를 헤매던 중이었어요. 세느 강변에서 스케치북을 펼쳐놓고 앉아있는 한 동양인 청년을 발견했습니다. 날씨가 추웠지만 그는 집중해서 에펠탑을 그리고 있었죠. 그림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건축물의 선이 정확하고 섬세했어요. 실례합니다만 혹시 모델 아르바이트에 관심 있으신가요? 청년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황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모델이요? 저요? 서툰 프랑스어였지만 발음이 귀여웠습니다. 설명을 하니 그제야 이해한 듯 했죠.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괜찮아요. 옷 입은 채로 포즈만 취하면 돼요. 2시간에 300프랑 드릴게요.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진우와의 첫 만남이었죠. 이진우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왔어요. 클레르입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같이 걸으며 알게 된 사실은 진우가 건축을 공부하러 온 유학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감사의 표시로 커피를 사주겠다고 했죠. 생각보다 학생들의 반응이 좋았거든요. 진우의 조용한 존재감이 화실에 집중력을 불어넣었어요. 다음 주에도 와주실 수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진우는 머뭇거리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그렇게 매주 화요일마다 진우는 제 수업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수업 후엔 항상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죠. 진우는 말수가 적었지만 듣는 귀는 열려 있었어요. 제 하루 일과 프랑스 미술사 이야기, 심지어 개인적인 고민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내렸어요. 4월에 파리에 눈이라니 기후가 미쳤다고들 했죠. 카페에서 나와 진우가 우산을 씌워주었습니다. 좁은 우산 아래서 그의 온기가 느껴졌어요. 제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진우가 작은 카세트 테이프를 건넸습니다. 제가 자주 듣는 노래예요. 옛사랑이라고. 테이프를 틀었을 때 처음 듣는 한국 노래의 멜로디가 제 작은 아파트를 채웠습니다. 가사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애틋함이 전해졌어요. 매일 밤 그 노래를 들으며 진우를 생각했습니다. 언어의 벽이 우리 사이에 있었지만 예술이라는 다리가 있었죠. 다음 만남에서 진우에게 노래의 의미를 물었습니다. 진우는 머뭇거리며 설명했어요.
잊지 못하는 사랑에 대한 노래입니다. 언젠가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 그의 설명을 들으며 가슴이 떨렸습니다. 혹시 나에게 하는 말인가? 하지만 진우는 항상 수줍음이 많았죠.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작은 행동으로 마음을 전했어요. 비 오는 날 우산을 들고 기다리거나 제가 좋아하는 마카롱을 수업 전에 사오는 식으로요. 하지만 파리는 진우에게 항상 따뜻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카페에서 누군가 그를 향해 니하오라고 조롱했어요. 진우는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지만 그의 눈에 맺힌 서러움을 보았습니다. 제가 대신 화를 냈죠. 그는 한국인이에요. 그리고 당신보다 프랑스어를 훨씬 아름답게 구사해요. 그날 밤 센 강변을 걸으며 진우는 처음으로 솔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끔은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어요. 하지만 가끔은 너무 외롭습니다.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지만 이내 따뜻해졌어요. 그때 진우가 물었습니다. 클레르,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번도 가본 적 없어요. 하지만 당신 덕분에 궁금해졌어요. 진우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젠가 함께 가보면 좋겠네요. 그렇게 우리의 관계는 깊어졌습니다. 진우는 점점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파리의 건축사무소에서 일하는 것. 한국과 프랑스 건축의 아름다움을 결합한 건물을 설계하는 것. 그런 꿈을 들으며 저도 함께 꿈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진우는 유학 비자 연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오는 지원금도 줄어들었고요. 그런 걱정에도 진우는 늘 제 그림에 대해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클레르의 그림은 영혼이 있어요. 색채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의 말에 용기를 얻어 첫 개인전을 준비했습니다. 주제는 파리의 계절들이었죠. 그중 하나는 진우를 모델로 한 봄의 방문자였어요. 진우의 뒷모습이 창문을 바라보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림을 완성했을 때 진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마치 제가 곧 떠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요. 진우의 말이 예언처럼 느껴진 건 일주일 후였습니다. 제 개인전 준비가 한창일 때 진우가 저녁 약속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평소 시간 관념이 철저했던 그였기에 걱정됐죠. 그의 기숙사로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진우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방 안에는 짐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죠. 무슨 일이에요, 진우? 진우는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많이 편찮으세요. 급히 귀국해야 합니다.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진우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사실 비자 연장도 어려워졌고 학비 지원도 끊겼어요. 어머니는 병원비도 필요하시고 진우의 눈에 담긴 슬픔이 보였습니다. 그동안 혼자 고민했을 그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언제 떠나요? 내일이요. 하루.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단 하루뿐이었습니다. 이토록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별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진우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클레르.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이해해요. 그날 밤 우리는 파리의 거리를 걸었습니다. 에펠탑, 루브르, 노트르담, 처음 만났던 센 강변까지 모든 곳이 추억이었어요. 말없이 걷다가 때로는 멈춰서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우의 눈에는 미안함이, 제 눈에는 아쉬움이 가득했죠. 새벽녘, 제 아파트 앞에서 진우가 물었습니다. 기다려주실 수 있나요? 대답 대신 키스로 답했습니다. 우리의 첫 키스이자 마지막 키스였어요. 다음 날 샤를 드골 공항. 진우는 검은색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파리 생활이 그 작은 가방에 다 담겨 있다니 너무 허무했어요. 돌아오실 거죠? 진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나 눈은 웃지 않았어요. 언젠가 반드시. 그때까진 이걸 갖고 계세요. 진우는 카세트 테이프를 건넸습니다. 옛사랑이 녹음된 그 테이프였죠. 언젠가 이 노래가 들리면 제가 돌아온 거예요. 마지막 포옹을 하고 진우는 출국장으로 사라졌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돌아보면 발걸음을 멈출까봐 그랬을까요? 오늘 40년이 지난 지금 다비드를 보니 모든 기억이 물밀듯이 몰려옵니다. 그날 이후 진우에게서 소식은 없었어요. 처음엔 매일 편지를 기다렸지만 점차 시간이 흐르며 기다림도 희미해졌죠. 1년 후 지금의 남편 쥐를 만났고 결혼해서 마리를 낳았습니다. 다비드가 떠난 후 쥐리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제 표정이 좋지 않은 걸 알아챘나 봐요. 괜찮아. 왜 그렇게 창백해?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40년간 묻어둔 이야기였으니까요. 그 아이, 다비드, 혹시 그의 아버지가? 쥐른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가 그린 그림 속 남자 말이지? 그 진우라는 사람.
예전에 내 그림전에서 내가 본 적 있어. 놀랐습니다. 쥘은 진우에 대해 알고 있었던 건가요?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어요. 알고 있었어? 쥘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너의 그림 속에서 항상 그가 있었으니까. 직접 본 적은 없지만 네가 그린 모든 남자의 뒷모습에서 그를 느꼈어. 맞는 말이었습니다. 의식하지 못했지만 제가 그린 많은 남성 인물와는 진우를 닮아 있었어요. 특히 뒷모습이 그랬죠. 하지만 다비드가 그의 아들이라니 어떻게 가능한 일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진우가 한국으로 돌아갔는데 어떻게 프랑스인 아들이 있을 수 있죠? 마리는 다비드를 어떻게 만났을까요? 너무나 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쥘은 묵묵히 앉아 제가 정리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는 항상 그랬어요. 참을성 있게 기다려주는 사람이었죠. 옛날 테이프를 아직 가지고 있니? 물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 테이프는 결혼 후에도 몰래 간직해왔어요. 정확히는 제 화실 서랍 깊숙이에 두었죠. 화실로 가서 테이프를 찾았습니다.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 옛사랑이라고 한글로 적힌 레이블이 아직 선명했어요.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에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멜로디가 흘러나오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가사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마음은 온전히 느껴졌습니다. 마치 진우가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다음 날 마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비드와 함께 점심을 먹자고 초대했어요. 모든 것을 물어볼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조금 더 알고 싶었죠. 다비드에 대해서, 그리고 어쩌면 진우에 대해서도. 마리와 다비드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침착하게 그를 맞이했어요. 다비드는 제가 준비한 프랑스 가정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다비드, 건축에 관심이 있다고 들었어요. 아버지의 영향인가요? 다비드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또 진우와 닮았네요. 사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많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돌아가셨거든요.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진우가 세상을 떠났다니.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슬픔을 삼키며 물었어요. 정말 유감이네요. 언제 돌아가셨나요? 다비드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태어나기 직전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아버지의 사진 한 장만 갖고 있을 뿐이죠. 마리가 끼어들었습니다. 다비드 어머니는 프랑스인이시래요, 어머니. 르네 드빗이라고 예전에 건축 관련 일을 하셨대요. 르네. 그 이름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다 기억이 났어요. 제 개인전을 준비할 때 만났던 갤러리 매니저였습니다. 그때 진우에 대해 물어봤던 기억이 있어요. 혹시 사진을 볼 수 있을까요? 다비드는 지갑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어요. 진우의 모습이었습니다. 에펠탑 앞에서 찍은 사진, 제가 찍어준 그 사진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물었죠. 이 사진, 제가 찍어준 것 같네요. 다비드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의 친구가 찍어준 거라고 하셨는데 쥘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사실 다비드, 저는 당신 아버지를 알았어요. 40년 전 파리에서요. 다비드의 눈이 커졌습니다. 마리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제가 대답하기 전에 쥘이 나섰습니다. 과거의 일이라 너에게 말하기 어려웠던 거야. 다비드 어머니와 연락할 방법이 있니? 다비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다음 주에 파리에 오실 예정입니다. 결혼 준비 때문에요.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오늘 르네를 만날 예정이었어요. 내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질투, 분노, 아니면 그저 궁금함, 감정을 정확히 짚을 수 없었죠. 카페에 도착했을 때 르네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40년 전보다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우리는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오랜만이에요, 클레르. 그래요, 르네. 40년 만이네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카페의 배경음악만이 우리 사이를 채웠어요. 먼저 입을 연 건 르네였습니다. 다비드에게서 들었어요. 당신이 진우를 알았다고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보다 먼저 눈물이 나왔어요. 르네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모든 걸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빚진 이야기니까요. 르네는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진우가 한국으로 돌아간 후 제 개인전이 열렸던 때로요. 르네는 그 전시의 매니저였고 봄의 방문자라는 그림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클럽에서 술에 취한 동양인 남자를 만났어요. 그가 진우였죠. 당신 이름을 계속 부르고 있었어요. 진우는 한국에 돌아갔다가 파리로 다시 왔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병세가 호전됐고 새로운 장학금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제가 보이지 않았대요. 사실 그때 저는 남부 프랑스에 있었습니다. 쥘의 가족을 만나러 간 상태였죠.
그는 당신을 찾았어요. 하지만 연락처가 바뀌었고, 그래서 저에게 의지했죠. 르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지 그의 슬픔을 달래주려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다비드가 태어났습니다. 르네가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진우는 이미 다른 문제에 직면해 있었어요. 건축사무소 인턴십을 시작했지만 체류 문제가 다시 불거진 상태였죠. 진우는 책임을 다하려 했어요. 결혼을 제안했죠. 하지만 진심이 아니란 걸 알았어요. 그의 마음속엔 항상 당신이 있었으니까. 르네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진우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사이에 낀 르네는, 다비드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르네는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우는 파리 외곽으로 이사했어요. 매달 양육비를 보내고 주말마다 다비드를 만났죠. 좋은 아버지였어요, 정말로. 하지만 쥐리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옆에 앉았어요. 르네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죠. 계속해요, 르네. 르네가 놀란 듯 쥐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5년 전 진우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갑작스러웠죠. 다비드가 20살 때였어요. 충격이었습니다. 진우가 떠났다니, 다시는 만날 수 없다니, 온몸이 떨렸어요. 왜 제게 알리지 않았죠? 그가 돌아왔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는데. 르네는 가방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진우가 남긴 유서예요. 당신에게 전해달라고 했죠.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때 마리와 다비드가 만나지 않았다면 이 편지는 영원히 묻혔을 거예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진우의 필체. 40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군요. 진우는 항상 당신을 기다렸어요. 그림처럼요. 창가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 그림처럼. 르네의 말에 봄의 방문자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창가에 서 있는 진우의 뒷모습. 그는 정말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떠나는 중이었을까요? 그림 속에 담긴 진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것 같았어요. 쥐리 말했습니다. 진우가 떠난 후 르네에게 연락이 왔었어. 너를 찾고 있다고. 하지만 그때 우린 막 약혼했고 쥐의 눈에도 슬픔이 깃들었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던 거죠. 40년 동안. 난 네가 행복하길 바랬어. 그래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해했어요. 쥐는 나를 위해 침묵했던 겁니다. 르네도 진우도 마찬가지였겠죠.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사랑했던 것이에요. 다비드는 알고 있나요? 르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저 아버지가 한국 유학생이었고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비드와 마리가 카페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우리 셋은 눈빛을 교환했어요. 이제 모든 이야기를 해야 할 때였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죠. 오늘은 마리와 다비드의 결혼식입니다. 5월의 파리는 꽃으로 가득하네요. 마치 40년 전처럼요. 교회에 들어서니 아름다운 꽃장식이 눈에 띄었습니다. 마리가 고른 거예요. 그녀는 항상 꽃을 좋아했죠. 지난 몇 달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다비드에게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그의 아버지와 저의 관계, 그리고 어쩌면 그가 태어나기 전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요. 다비드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마치 진우처럼요. 그래서 어머니의 그림들에 아버지가 있었군요. 다비드의 말에 놀랐습니다. 그는 이미 알아차렸던 걸까요? 처음 어머니 화실에 갔을 때 묘한 기시감이 들었어요. 마치 아버지의 사진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혹시 운명이었을까요? 마리가 진우의 아들을 만나 사랑하게 된 것이 삶은 때로 소설보다 더 놀라운 우연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마리가 입장할 차례. 제가 그녀의 팔을 잡고 걸어갑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니. 다비드의 눈에는 행복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모습이 진우와 너무 닮았네요. 신부와 신랑이 서약을 나누는 동안 저는 진우의 편지를 생각했습니다. 어젯밤 다시 읽었거든요. 클레르에게 당신을 다시 찾았을 때 이미 당신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새로운 삶, 아름다운 가정이 있었죠. 방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당신을 향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옛사랑 노래처럼 계속해서 당신을 그리워했어요. 우리 아들 다비드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요. 언젠가 그가 당신을 만난다면 그때 이 편지를 읽어주세요. 영원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마이너스 진우.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샴페인 잔을 들고 축하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 사이에서 다비드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이것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작은 상자를 건네받았습니다. 열어보니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였어요. 옛사랑이라고 적힌 아버지의 유품 중에서 찾았습니다. 뒷면을 보세요. 테이프를 뒤집으니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가사 번역이었어요. 40년간 알지 못했던 그 노래의 의미를 처음 읽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끝이 났지만 그대를 잊지 못하네.
언젠가 다시 만나면 그때는 놓치지 않으리.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비드가 제 손을 잡았어요. 진우의 손과 같은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끝까지 클레르 어머니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이 저를 통해 이어진 것 같네요. 다비드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우의 눈, 진우의 미소, 그리고 내 딸의 남편. 운명은 이렇게 우리를 다시 엮어놓았군요. 피로 연장 구석에서 작은 CD 플레이어가 켜졌습니다. 옛사랑의 멜로디가 흘러나왔어요. 누가 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진우가 여기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비드와 마리가 첫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들리나요, 진우? 당신의 노래가 흐르고 있어요. 사랑은 끝났지만 남은 이야기는 당신을 닮은 이가 이어가네요. 쥐리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는 미소 지었어요. 이해와 용서가 담긴 미소였죠. 춤출까? 쥐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40년의 세월을 함께한 남편과 진우가 남긴 노래에 맞춰서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